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어르신들이 아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네. 다리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자주 그러는데 그렇죠. 너무 아프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픈 건지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픈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리 통증과 허리 통증이 좀 서로 연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통증이 있으면 괴롭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허리가 아플 때 진짜 원인은 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함께해 주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끊어질 듯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허리 통증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이 한 번쯤 경험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죠. 실제 최근 7년 사이 척추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무려 4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허리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은 평소 생활 자세, 과로,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번 생긴 통증은 생각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집의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일단 허리가 아프면 누워있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걸을 때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허리 건강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지킴이 김수희 리포터. 네. 수희 씨는 평소에 좀 허리 건강 잘 챙기시는 편이세요? 챙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하이힐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 되면 허리 통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굽이 지금처럼 좀 높은 네. 하이힐을 신고 있을 때 허리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두 분 다 올라가 계시네요. 네. 예, 위험합니다. 자, 앞서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 열의 8은 허리 통증을 한 번씩들 느껴보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허리가 좀 건강한 허리고 어떤 허리가 아픈 허리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목은 앞으로 C자, 등은 뒤로 C자, 또 허리는 앞으로 C자에서 S형 허리라 그러죠. 네. 그 S형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리 척추가 아프게 되면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척추를 당기게 돼서 일자 허리가 되고, 또 일자 허리가 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또 통증이 심해지면 또 척추는 더 수축하게 돼서 더 역시자형이 되고, 네. 그래서 통증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허리 통증을 가장 많이 느끼게 마련인데 이 허리가 언제부터 좀 약해진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사람이 서게 되고 앉게 되는 1살 때부터 벌써 디스크는 퇴행이 된다고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퇴행도 빨라지게 되고 많이 쓸수록 또 다칠수록 퇴행은 가속화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로 바른 자세로 사시는 게 중요하고 또 작업 중간중간에 휴식과 또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최대한 안 다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전에 김연아 선수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허리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유독 많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분들 뭐 아니면 직업군들 이런 거 있을까요? 예, 허리를 많이 쓰고 다치게 되면 퇴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선수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울산의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허리에 가중되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사무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시니까 또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허리를 굽혔다 뺐다를 많이 하시고, 그 설거지 같은 싱크대에서 하는 작업이 다 꾸부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휴식과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1살부터 서서히 퇴행이 시작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치는 거 말고요. 갑자기 뭐 무거운 거 들 때 뚝 소리 났다, 허리가 삐끗했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치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단단해진 근육과 근육이 부딪히거나 네. 근육과 인대가 부딪히거나
인대와 뼈가 부딪히거나 하면서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또 허리 주위의 근육에 갑작스럽게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손상들을 이제 우리 대부분 염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주간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대부분 수주 내에 나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수주가 넘어간다거나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나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재발을 반복한다거나 그러면 디스크 병변이나 척추 후관절 병변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허리 통증이 몸이 좀 비대칭일 때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좌우 균형이 안 맞을 때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나요? 예. 나쁜 자세 때문에 다리 길이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해서 비대칭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몸의 비대칭은 특히나 어떤 한쪽의 관절이나 한쪽의 신경에 과도한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꾸부정한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허리에 2배, 우리 몸무게의 2배 이상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적인 자세는 허리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 허리 통증 하면 역시 허리 디스크입니다. 저희도 네. 참 많이 다뤄봤었는데 요즘 그 환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디스크나 협착은 CT나 엑스레이나 CT, MRI 같은 영상 장비로 진단이 가능하고 네. 수술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많이 알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리 통증의 한 30% 정도는 신경병증성, 신경을 아프게 하는 병인데 네. 그 30% 중에 들어있는 게 디스크나 협착일 뿐입니다. 대부분 70%를 허리 통증 70%를 이루는 척추 후관절 증후이나 천정관절 같은 관절 질환들은 CT나 MRI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작정 MRI 같은 고비용의 진단부터 들어가시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대답해 주시면서 잠깐 나왔는데 척추관 협착증도 디스크 못지않게 참 많이 차지를 합니다. 네. 그 관련해서 퀴즈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척추관이 좁아져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시민분들의 생각 우선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에 이렇게 아직 젊으셔가지고 허리 쪽에 통증은 뭐 없으시겠다, 그렇죠? 어때요? 허리 건강은? 비가 오면 조금 쑤시기도 해요. 어머나 벌써부터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허리 통증은 없으세요? 허리 네. 건강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 통증이 더 심하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정답. O 들어주셨어요. 제 주변에 어머님도 계시는데 네. 허리가 아프시거든요. 아프시면 허리 아프시는 것보다 다리 저림이 많이 심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하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O 들어주셨어요. 모든 신경이 중추신경이 허리에 있다 보니까 네. 이 다리 쪽에 전부 다 그 통증을 많이 넣었어요. 허리가 아픈 줄 모르고 다리가 아프다 하더만요. 아,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 통증이 더 심하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 들어주셨는데요. 협착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다리에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 통증이 더 심하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정답 O 들어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네. 허리보다 다리부터 이렇게 좀 마비가 된다고 해야 되나? 다리부터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시작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왠지 더 아플 것 같아요, 허리보다. 척추의 관이 좁아지면서 약간 통증을 느끼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협착증.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 통증이 더 심하다. 맞아요. 저 정답은요? 맞아요. 자, 맞아요. O 들어주셨어요. 다리. 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리가 아픈 있으면 허리를 가보라 하더라고요. 허리에 원인이 있다 하면서. 저는 아직까지 다리는 안 아프고 다리까지는 안 내려왔거든요. 다행이다.
뭐 O 쪽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다리 통증이 더 심하다. 선생님 정답은요? 네, O일 것 같습니다. O입니다. 네.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결정적인 증상들을 아까 전에 환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분도 말씀하셨지만 다리로 통증이 내려간다. 다리로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내려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가장 결정적인 이렇게 진단적인 증상은 할머니들이 걷다가 아이고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쉬었다가 하는 쪼그리고 앉아서 가면 좀 편해져서 또 걷게 예. 되는 이런 신경성 간헐적 파행이라는 걸음걸이를 걷게 되면 협착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비 비슷한 게 오신다는 분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얼른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착증하고 디스크 통증 차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디스크의 변화가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수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그런데요. 한쪽 다리로 대부분 통증이 오면 디스크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 네. 예, 그런 디스크 통증들은 또 이렇게 금방 가다가 쉬었다만 가도 다시 걸을 수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이 양쪽성으로 오고 좀 더 디스크가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쪼그려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 더 편해지는 좀 증상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네, 흔히 허리 아픈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밤새 네. 허리가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근데 이게 심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밤에 원래 아픈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질환인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 중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밤에 더 증상을 유발시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네. 밤에 저희가 누워서 눌리는 부분, 등이나 또 엉덩이 부분에 척추 관절들이 아픈 경우에는 누워있는 자체로 통증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그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혈압이 일어나면 유발되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질환은 밤에 정말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움직이면 좀 덜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바심에 잠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있고 네. 정말 통증 때문에도 못 주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른 신경학적 질환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같은 질환들을 배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얼른 이런 밤을 설치는 경우가 있거나 좀 네. 불편한 경우가 있으면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예, 허리 통증 때문에 최근에는 골다공증 때문에 일어나는 통증도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네. 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허리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CT나 MRI를 찍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CT나 MRI를 보면 네. 여기에 이제 뼈들이 앞으로 튀어나왔구나. 이 뼈만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전이증 같은 거, 척수증이라고도 하고 네. 전이증이라는 전방전이증, 후방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이증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잘못된 변형된 모양 때문에 환자분들이 괜히 걱정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유병률이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나이가 들면서 나올 수 있는 증상일 뿐이고요. 통증이 있다면 그 통증에 대해서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그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유발된다면 좀 심각한 시술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다리 통증이 좀 심하다고 하네요.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검사 한번 꼭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자, 건강의 법칙 오늘은 허리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속된 말로 허리 아프면 한 번 허리인 가면 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말도 하는데 네. 그 자연적으로 좀 잘 지내면 낫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증상이 심하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예전 교과서에서는 수술할 정도로 심한 디스크도 자연적으로 낫는 비율이 한 30% 정도는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자가치료 능력이 있으니까 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만으로도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가끔 이제 허리 통증을 느끼는데 그걸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 이렇게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만성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3개월 이상의 지속된 통증을 만성이라고 하는데
나오는데요. 네. 만성이 되면 잘 낫지도 않고 나았다도 재발도 잘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가 심하면 너무 보존적 치료만 하지 마시고 얼른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 예전에 생신 때 그 찜질기를 선물해 드렸는데 어르신들은 찜질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시죠. 네. 이거 도움이 되는 거 맞죠? 예. 예. 저 증상이 약한 때는 도움이 되는데 예. 급성기 통증일 때는 차가운 찜질, 또 만성 통증일 때는 좀 뜨거운 찜질이 도움이 되는데요. 노인이나 당뇨가 심한 환자들은 화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10분이나 15분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한 1, 2주를 이렇게 물리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다면 얼른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건강 상식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라고 하면 중년의 환자들을 좀 떠올리기가 쉬웠는데요. 네.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뭐 사무실에 좀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요 또 10대 청소년들이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서 그 허리 디스크 걸린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또 누워 있는 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인데요. 시민분들의 생각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허리 디스크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아니죠.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X. 허리는 반드시 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편하게 하려고 허리가 구분 쪽으로만 대주면 더 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 허리 디스크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O. 똑바로 자면 눌려진 게 그대로 눌려지는 것 같고 무게가 있으니까 옆으로 자면 그게 조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생각인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아니. 자, 바로 정답은요?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X. 아니 왜 허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육체가 그냥 이게 바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한 자세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예. 허리 디스크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다. 옆으로 자는 것이 좋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정답 X. 제 경험상 옆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똑바로 눕는 게 더 허리에 더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X 들어주셨어요. 옆으로 누워서 자면 더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왜냐면 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허리 디스크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O.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뭐 요가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정자세로 자는 것보다 이게 약간 살짝 돌려서 자는 게 좀 허리 통증에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약간 그냥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O인가요, X인가요? 예, O입니다. 옆으로 자는 것이 좋다. 예. 새우처럼 구부리고 자는 자세, 죽부인을 안고 자는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예. 하지만 아까도 환자분, 시민분이 말씀하셨듯이 환자 아니에요? 아까부터 자꾸 환자라고 하시는데 시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이 옆으로 자는 것보다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편한 자세로 자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누워 잘 때는 디스크가 있는 환자가 잘 때는 이렇게 무릎 아래 베개 정도로 넣어서 좀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남자분이 좀 이렇게 편하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걸 이겨서 아픈 걸 참고 이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근데 무슨 운동이든 아프신 분들은 제발 아프신 분들은 무슨 운동이든지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그냥 그 자리에서 스탑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예. 통증을 계속 극복하시려다가 더 문제가 되신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허리 통증을 느끼실 때가 뭐 갑작스러운 사고, 교통사고 있겠죠? 당장은 사고 났을 당시에는 괜찮습니다 하고 헤어지는데 나중에 허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 우선은 교통사고 났을 때는 어딘가 부러진 곳이 있는지 또 한 몇 주가 지나가서도 부러진 데가 발견됐으니까 딜레이드 프랙처라고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천천히 나오는 증상들 때문에 문제인데 대부분 경추 목배에서도 이 채찍줄 손상이라고
차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목이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반동으로. 예, 예. 그러면서 척추의 관절들이 많이 다치게 됩니다. 앞에 관절 디스크 관절이 있고 뒤에 있는 관절, 이 관절들이 많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제낄 때 통증이 오고 앞에 숙일 때도 통증이 오는 그런 통증이 오게 되니까 통증의 강도도 잘 보시고 양상도 잘 보시면서 물론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허리와 관련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은 허리 수술은 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래도 반드시 좀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술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무작정 피하시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미 증후군이라고 대서번이 안 가려지는 경우나 예. 신경이 죽어가는 증상, 또 운동마비가 보이면서 이렇게 걷지를 못한다, 서지를 못하는 운동마비가 보이면 바로 수술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통증이 심하면 아파서 운동이 안 되는지 아니면 정말 신경이 죽어서 운동이 안 되는지 잘 구분이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신경치료 정도를 해보시고 경과를 보면서 수술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요. 그 큰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 요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 후에 잘 안 되면 신경성형술이나 예. 디스크를 지져버리는 수액성형술, 또 척추의 관절들이 아픈 경우는 관절로 가는 신경치료가 안 되면 고주파의 연골술 같은 시술들이 있고요. 또 협착 같은 경우는 신경에 나오는 구멍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풍선을 이용해서 그 구멍들을 넓혀주는 풍선 성형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비용의 시술하기 전에 우선 나라에서 보험이 되는 네. 간단한 신경치료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근차근 일단. 예. 뭐 이런 말씀하신 비수술적 요법이든 그냥 수술을 하는 것이든 이제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통증이 좀 재발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도 고혈압 당뇨처럼 에이징 프로세스, 즉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중에 나오는 통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꼭 그 허리 치료를 했던 똑같은 원인은 아니지만 허리 통증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척추 수술 후에 통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한 15에서 15%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주사 치료나 이런 비수술적 요법도 재발률 한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예.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알쏭달쏭 건강 상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두 분과 함께 알쏭달쏭 건강상식 한번 풀어봤잖아요. 네.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MC도 알쏭달쏭이라는 코너인데요. 네. 네. 지난주에 누가 이기셨죠? 제가 제가 졌어요. 맞췄는데 담당 네. PD님이 고개 아직 안 사주셨어요. 아, 요즘 그래요? 많이 오늘 어려우신가 좀 봐요. 기대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 씨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해지는 이 승부요. 오늘은 누가 맞추시고 누가 또 못 맞추실지 예.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질문 드릴게요.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라는 질문인데요. 아, 네. 자, 일단 두 분 OX판 살짝 제가 들어주시죠. 거의 뭐 UBC의 서당계거든요. 네, 뭐 건강의 법칙 9년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반의사라고 해도 되는데 어, 맞힐 자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 좀 조금 저는 하시고. X. 저는 X. 저는 네. O요. 다원 씨 괜히 이렇게 엇나가 아니에요. 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질문이 X지. 예방법에 있어서 지금 윗몸 일으키기가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허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배 근육을 키워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당계 정택 씨. 근데 저는 이게 이 윗몸 일으키기가 이렇게 허리를 반대로 굽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아까 통증이 있으면 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뭐 배 근육은 강화할 수 있으나 허리 쪽 근육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다원 씨 말 들어보면 네. 다원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택 씨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런데 그러네요. 정답을 한번 들어보죠, 선생님. 예. 정답은요? 윗몸 일으키기는 X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맞았죠? 예. 제가 또 틀렸네요. 맞다니까 이런 제가 식으로. 짠 거 아닌데 이렇게 제가 2주 연속 맞췄네요. 역시 서당계 맞네요, 진짜. 윗몸 일으키기는 예. 원래 학교에서 배울 때 무릎이 이렇게 팔꿈치가 무릎까지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과도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게 좋은가를 최근에 학회에서도 이렇게 됐었는데 재활학과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앞에 디스크하고 뒤에 디스크를 짓이기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반만 하는 윗몸 일으키기, 절반만 하는 윗몸 일으키기.
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아,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다원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배근육과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잇몸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나쁠 수가 있다. 약간 그러면 세모 정도라고 그러네요. 생각하면 되겠네요. 좀 이따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뭐가 또 있어요. 생활 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동작들. 예. 제가 이번엔 직접 나가서 이 스트레칭 방법,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네.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동작을 해볼 텐데요. 아마 배워보시면 봄나들이 가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저희 배워볼까요? 다은 씨가 직접 나가셨네요. 네. 이제 첫 번째 동작은요. 두 다리를 무릎을 이제 가슴팍까지 끌어당기면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는 바로 엉덩이와 골반을 일자로 만들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굉장히 불편해 보이네요. 10초 정도 버텨주시고요. 통증이 오면 바로 네.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아서 다시 한번 엉덩이와 골반을 함께 들어주는 동작 10초를 지속을 해주시고 네. 이제 반대쪽도 이어서 할 때 좀 버텨주시면 아프지 됩니다.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 아프지는 않았고요. 없었어요? 건강한 허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를 직각으로 만들어서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기면서 뒤에 허벅지까지 쫙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요 자세일 때는 무릎이 이렇게 좀 벌리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모아준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다리 펴시고요. 반대쪽으로 놓으시고 요 자세에서는 손 당겨주실 때 어깨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쉬고 요 다리 잡으실게요. 뭐 호흡은 상관없는 거예요? 요 자세에서는 편안하게 그냥 발목을 이제 미안할 무릎 때 위치까지 내뱉고 들으시고 멈추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풀어보시고. 네, 이제 이 동작을 연달아서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항상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3에서 5회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요. 예. 항상 지그시 천천히 끝까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천천히. 네. 5초, 10초 하시는데 대부분 한 평균 6초씩, 5초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은 씨는 유연해서 그렇지 뭐 저게 안 되는 분들은 굳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안 거잖아요. 됩니다. 예. 아프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그시 천천히 하시고 통증이 오면 바로 스탑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부터라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남자분들은 이런 것도 귀찮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맞아요. 때 원래 평소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 좀 짚어주세요. 예. 장시간 서 있을 때는 특히 설거지 같은 네. 구부정 자세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씩 교대로 한 15cm 정도 되는 받침대를 올려놓고 발을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허리를 쫙 펴고 이렇게 우리가 12샷 자세를 저는 네.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런 자세를 운동처럼 하셔야지 그걸 계속 이렇게 그 상태로 걷는 것은 별로 권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허리를 구부리면 또 척추에 또 무리가 가니까 네. 한 상방 5m 앞에 땅을 보고 하는 느낌으로 걸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물건을 실을 때, 물건을 옮길 때 이 물건의 용량을 좀 나눠서 조금씩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깝게 네. 들고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수희 씨가 이제 하이신는데 5cm를 넘는 것은 허리에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의자에 앉을 때는 항상 깊숙이 이렇게 등 모두가 의자에 다 닿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 의자는 다 닿게 앉았지 않습니까? 네, 네. 뒤에 엉덩이가. 예.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띄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베개라도 넣어서 꼭 이렇게 기대고 앉으시고 비만과 또 음주는 항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척추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 또 평소 자세 짚어드렸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통증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허리 통증 예사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리 통증이 만성으로 되면 이렇게 우울증 같은 정신적 문제를 갖는 분들이 환자의 한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으면 그 여행이나 사회적인 일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되고 또 성생활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도 문제가 생겨서 삶의 즐거움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허리 통증을 빨리빨리 치료하셔서 즐거운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뭐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허리 건강이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이렇게 화창한 봄 날씨에 좋은 사람과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운동일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허리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허리가 좀 아프다, 다리가 좀 아프다 네. 하시면 그 원인부터 병원에 꼭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